네, 반갑습니다. 엠뱅골드 시장 트렌드 선점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들 또 그리고 정책주들 인물주들이 오늘 큰 변동성이 나왔던 하루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선주를 공략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주, 제가 달릴까 말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 또한 오늘 VIP 회원님들 전원 최소 10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익은 이제 최소라는 게 제일 제가 매수해서 물어봐요. 매수가를 여쭤보는데, 거기서 제일 비싸게 매수한, 아니면 제가 설정해드렸던 그 가격, 제일 비싼 가격대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최소 10%에서 12% 이상의 수익을 챙겼을 겁니다. 최소. 그래서 오늘도 아가방 컴퍼니로 VIP 전원 수익을 챙겼고, 정거래는 우리가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으로도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 위에 있는 종목들도 많아서 꾸준하게 지금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일 안정적인 게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정책주고, 오늘도 저출산 관련 종목들 K소프트를 비롯해서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한번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매일용지 TV에서 1시 45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릴까 말까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요. 오늘처럼 매주 화요일은 3시 40분에 장 끝나기 직전에 달려가서요. 고고쇼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무료 방송을 합니다. 화요일이 좀 바쁘고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장마감 방송을 웬만하면은 4시 30분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4시 30분에 항상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추천주로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가방 컴퍼니로 수익을 챙겼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거의 오늘 하루만 10.56% 상승이 나와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아마 17%에서 한 18% 정도의 수익을 시켰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가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대장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캐리소프트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얘는 유아 콘텐츠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21%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다른 정책주들은 일제히 조정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캐리소프트는 안정적으로 16%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지난번에 제가 손오공이라는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차례 또 두 차례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캐리소프트, 손오공,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애니플러스라고, 이제 지난번에 뭐 제로투세븐하고 아가방 컴퍼니는 사실상 구저출산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이제 유아용 의류, 뭐 장난감, 뭐 왕구, 뭐 그리고 뭐 유아용품 이런 것들 판매하는 데가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이고, 구저출산이고, 신저출산이 제가 캐리소프트 뭐 삼성출판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신저출산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대장주는 탄력도 면에서는 얘고요. 실질적인 대장주는 삼성출판사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캐리소프트의 어떻게 보면 후속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신저출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요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아이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거 조금 더, 이거 좀 확대하면 되겠다. 그죠?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애니플러스라는 애니메이션 채널, 만화영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잡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배급하고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PTV 3사, KT, SK, LG, U+에도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전시 이벤트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콘텐츠 잠시만요. 네, 콘텐츠 매출 비중이 79%, 방송 콘텐츠가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캐릭터 상품이 14%, 그리고 전시 행사가 한 7%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아이고, 왜 이래. 네. OTT 업체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예, 왓챠, 그리고 또 뭐, 앞으로 국내에 상륙할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TV, 글로벌 이제 OTT 업체들에게, VOD, 애니메이션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온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의 어떤 매 분기마다 거의 30편의 일본 애니메이션 신작이 출시가 돼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의 국내 판권을 애니플러스가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방송 채널과 캐릭터 상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여기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위메이드, 네, 국제 드라마 제작 유통, 이거 보이시죠? 여기 뭐 있고, 여기도 나와 있을 거야. 막 드라마 제작 유통. 위메이드라는 회사를 드라마 제작 업체인데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니메이션에 국한된 게 아니라 드라마 제작 콘텐츠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 그 콘텐츠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용 콘텐츠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 예, 드라마 제작사, 특히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함에 따라서 드라마 제작사들의 어떤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드라마 제작사들의 어떤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고, 애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아 컨텐츠, 애니메이션,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까지 인수함에 따라서 앞으로 OTT 플랫폼의 시장은 당연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여파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시점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확대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에도 애니플러스 아시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K플러스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는 한국 드라마 K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내 OTT 플랫폼 업체 콘텐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라마, 애니메이션, 그래서 유아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플러스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그리고 캐리소프트와 더불어서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늘 대부분의 뭐 정책주, 뭐 저출산 관련 종목이기도 하니까 윗꼬리를 대부분 달았을 겁니다. 다만 이 컨텐츠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과 그리고 OTT 플랫폼 시장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의 절반 이상을 판권을 가지고, 예, 납품하고 있는 애니플러스, 공급하고 있는 애니플러스의 어떤 주가 추이는 최소한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일단 목표가는 바로 직전 고점인 4,420원 라인대 잡아드렸고요. 바로 직전 상한가 들어갔던 가격인데요. 그 라인대를 이제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고, 돌파 시에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4,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습니다. 여기는 4,420원, 여기는 4,800원 이렇게 잡아드렸다. 저출산 관련해서 대표 수혜 종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저출산 관련 종목도 크게 뭐 변동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캐리소프트 그리고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신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도 우리가 고점에 잘 팔고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오후장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 출마 선언을 한 이후부터는 차익 매물이 굉장히 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전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 욕심 안 부리고 우리 VIP 회원님도 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요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아가방 컴퍼니 6,700원 이상의 전량 수익 매도 10%, 최소 10에서 20% 수익 시켰을 겁니다. 짧게 욕심 부리지 말고 예, 수익 챙겨 나가자고요 써있죠. 네, 그래서 이거 VIP 회원님들 문자 보내드렸고, 그래서 6,700원 이상에서 딱 수급이 들어왔을 때 보내드렸어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네, 여기서 문자를 보내드려가지고요. 원래 수급이 들어올 때 팔라고 문자를 보내드려야 다시 팔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 9시 46분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네, 여기 보시면, 아이고, 9시 46분이면은 9시 46분 이게 1분봉이죠? 9시 몇 분이야? 9시 30분에 문자 보여드렸네요. 여기 보시면은 9시 30분에 6,7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사인 보내드렸으니까 9시 30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으니까 요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딱 요때 문자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때 팔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에서 12%고요 많게는 막 13%, 막 14%까지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순간에 문자를 여기서 보내드려가지고 쭉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데 어렵지 않았겠죠. 그리고 6,700원 부근대에서는 한동안 유지되다가 오후장 되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매도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빠지고 있을 때 문자 보내면 일부는 팔고 일부는 수익을 못 챙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애니플러스와 함께 이제 같이 우리가 봐야 될 게 M게임. 오늘 펄어비스가 오늘 중국 판호 획득으로 인해서 27%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 N게임이 그에 따른 직접적인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년째 지금 중국 무역 게임 순위가 여전히 13위권, 10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열혈 강호가 어떤 M게임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 열혈 강호 모바일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대만, 태국, 베트남은 이미 출시가 됐어요. 근데 중국에 지금 출시를 못하고 있죠. 다만 이미 온라인 버전이 중국 내에서 지금 장기간 10년 넘게 17년,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입지를 다졌고, 특히 또 그 열혈 강호의 어떤 그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중국 판호에 획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N게임도 만약에 한알령 해제 또 중국 판호가 이제 개방이 되었을 때 진 열혈 강호가 중국에 출시됐을 때 당연히 폭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펄어비스의 이후에 기대감으로 M게임이라는 N게임이 좀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펄어비스가 쏘아올린 공이 앞으로 이제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열혈 강호 모바일 버전, 열혈 강호가 워낙에 중국 내에 입지 또 매니아층이 두텁기 때문에 진 열혈 강호가 판을 획득했을 땐 M게임도 정말 펄어비스 못지않은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16년부터 AR 모바일 게임 개발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게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도 묶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차트 한번 봐볼까요? N게임 차트 보면요, 오늘 다른 게임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특히 또 다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펄어비스 상승과 함께 반등 흐름 잘 들어와줬고요. 장중에는 4.88%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중국 게임 시장 규모 자체가 48조 원이고 거의 세계 1위의 미국과도 거의 맞먹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거는 최근 지난 4년 동안은 우리의 어떤 그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어떤 판호가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판호가 개방됐을 때 진짜 국내 게임 그 사들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N게임 같은 경우는 그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최근에 메타버스로 지금 차기 대권 후보자들의 어떤 잇따른 출정식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확장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N게임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N게임을 가져왔고, 목표가는 1200원, 2000원, 11,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8,400원, 꼭 분할 매수. 지금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은 뭐 당연한 거고요. 자, N게임 말씀드렸고, 오늘 중요했던 이슈는 시장에서 바로 이제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이죠. 예,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강연한 어투로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뭐 대표적인 정치 인물주, 특히 윤석열 관련 인물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애니능률, 예. 그리고 뭐 덕성, 서현탄 메탈, 뭐 웅진, 뭐 히림, 뭐 등등등 윤석열 관련 인물주들이 오늘 다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거는 단기 차익 매물은 당연한 거죠. 재료 노출로 인해서. 다만 정책주들까지도 같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정책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7월 1일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수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 간단히 적어드리면, 제가 이걸 VIP 회원님들에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그 대권 후보들 여기 노트에 적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정말 그동안 지금 수많은,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뭘 정리를 다 했냐면은 그동안 이제 유력 대권 후보자 뿐만 아니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네. 뭐 아직 뭐 후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자라고 할게요. 네. 유력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네. 발언들을 정리해봤는데, 수많은 정책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기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발언들을 제가 다 취합을 해보니까 꽤 많이 나왔어요. 한 50개 이상의, 정책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 문제, 예. 그리고 뭐 증세, 뭐 화폐 개혁 관련해서, 그리고 뭐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원격 진료, 뭐 폐기물 관련해서 그린 뉴딜, 그리고 대북, 그리고 모빌리티, 지금 미래차 관련해서,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정책으로 나왔고요. 뭐 디지털 화폐, 제가 늘 강조했던 섹터죠. 메타버스, 그리고 탈원전 폐기 관련해서,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건 다 탄소 중립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드론, 뭐 미세먼지, 애완동물, 그리고 뭐 출산, 일자리, 뭐 이것도 창업에 다 같이 연결된 거고, 그리고 백신 보급, 그리고 이게 K 백신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거 공정경제, 그리고 균형발전. 공정경제도 어떻게 보면 또 균형발전으로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부동산, 뭐 공급 관련해서, 뭐 그리고 뭐 SOC 인프라 구축, 뭐 세부적으로 요 안에는 뭐 고속도로 지하화, 뭐 도심철도 지하화, 뭐 요 정도? 일단 뭐 등등등등등. 제가 이제 그 차기 대권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유력한 어떤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모아보면 이거가 더 있는데 한 50개, 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을 이제 취합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이제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핵심 수혜주들을 이제 공개를 할 건데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50개 이상의 수많은 정책적 발언들이 있었어요. 이걸 제가 다 모아놨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턴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거를 인물별, 지역별, 네, 그리고 정책별로 이걸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자료를 통해서 이제 드릴 건데,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수많은 정책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네, 여기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난번에 이게 언제 나왔던 4월 2일날 나왔던 뉴스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 총장이 노동 전문가를 만난 뒤에 청년 일자리가 국가 최우선 과제다. 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일자리 관련해서 IB 기명이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아시아경제 12%. 오늘 윌비스라는 종목도 제가 달릴까 말까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윌비스 또한 오늘 장중에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수많은 정책들이 바로 나왔지만, 국가 최우선 과제, 청년 일자리.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차기 대권, 유력 대권 후보자들의 어떤 사실상 뭐 일자리와 저출산은 단고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번 대선이 열릴 때마다 가장 핵심 정책으로 올라왔던 게 일자리와 저출산이다.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또 출산율 꼴찌인 상태에서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도 당연히 많이 나올 거고,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번에도 4월달에부터 청년 일자리, 또 그리고 이제 대권 수업을 받으면서 청년 일자리가 국가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발언이 나왔던 만큼 일단 이것도 핵심 정책 중에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지난번에 국가 균형 발전 관련해서 열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세부적으로 좀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네. 부동산으로 접근 가능한 게 이제 강남북뿐만 아니라 또 수도권, 비수도권, 네, 평균적으로 이제 안정화를 시켜가지고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균형 발전, 부동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네, 공정경제, 공정경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이 어떻게 보면 공정경제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공정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 규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부동산 정책, 뭐 재개발, 뭐 재건축, 그 활성화 정책도 있지만은 공정경쟁으로 대기업들의 어떤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이런 것들을 규제를 강화해서 사실상 이제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에게 오히려 그 혜택을 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고 공정경제로서 공정경제 3법을 규제를 강화해서 중소기업까지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정경제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에 일환이겠죠. 그러니까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좀 깊숙이 파다 보면은 그 안에 부동산도 나올 수 있겠고, 또 공정경제, 기업들 간의 어떤 그 공정경제 관련해서 관련 수혜주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대표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종목들과 섹터를 분류를 해 놓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국가 균형 발전은 사실상 부동산 정책도 당연히 이어지겠지만, 이 공정경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 수혜주들을 조정 시 매수의 관점, 그리고 오늘 사실상 모든 어떤 정책주들이 조정이 나와줬잖아요. 그 이유는 단기 차익 매물성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정책은 새롭게 시작이
지금 되는 시점이죠. 인물주에서 네, 정책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 오늘 얘기가 나왔죠. 이게 보시면 그래서 오늘 탈원전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오늘 세계 인류 기술을 이제 사장시킨 탈원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이제 비난의 수위를 굉장히 높였었는데, 오늘 이제 나왔던 게 또 이제 탈원전 관련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난성 발언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대표 1호 공약이 탈원전 폐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원전 관련해서의 어떤 정책 기조가 지금 변화되고 있고, 또 지금 당 안팎에서도 계속해서 탈원전 폐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해서의 어떤 정책들이, 세부적인 정책들이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전, 그리고 탈원전 폐기 관련된,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관련해서 또 크게 보면 또 국가 균형 발전 안에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가 균형 발전하고, 또 그리고 공정경제 관련해서가 대표 정책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원전도 있고요, 또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 창업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아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공정경제 관련해서 대기업 이익감 몰아주기 등 사회적 제도를 좀 개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또 이거 외에 도심 철도 관련해서 또 연장 논의, 또 오늘 또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철도 관련된 정책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부동산 SOC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거 외에도 한 50에서 60개 정도의 어떤 지금까지의 정책적 발언들이 나왔지만, 핵심 정책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잘 추려야 되고, 또 그 안에서 핵심 종목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되풀이됐던 어떤 단골 정책주들도 있지만, 그 핵심 대권 유력주자의 어떤 핵심 정책이야말로 정말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줍니다. 보통 대선 직전에 한 3, 4개월 정도가 폭발적으로 정책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시기예요. 특히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이화 공룡이라고 하죠. 이화 공룡이라는 종목이 거의 뭐 10배에서 20, 30배 가까이 좀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보령메디에서 아가방 컴퍼니는 뭐 돈가방 컴퍼니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로 10배 이상 정말 폭발적인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많은 예시들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그리고 새롭게 뭐 급부상하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대항마인 뭐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정책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책 관련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 수혜주들의 정확한 타점에 매수를 해나가면 진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달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가방 컴퍼니나 종목도 수익을 챙겼고, 지난번에 뭐 한전산업도 15분 만에 뭐 10% 수익을 챙겼는데,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정책주 위주로 이제 포트를 구성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우리가 지금 했던 거는 단타로 15종목을 13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오늘 아가방 컴퍼니까지 현재 130% 정도 수익을 챙겼고요. 손절은 한 종목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손절 한 종목 쳤고, 무수익 매도라고 했어요. 무수익 매도가 뭐냐면은 손절한 게 무수익 매도가 아니고 매수가 위에서 1에서 2% 정도 수준, 이걸 저는 무수익 매도라고 해요. 그래서 매수가 위에서 매도하거나, 또는 매수가에서 매도하는 게 무수익 매도고, 매수가 아래에서 매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매수가 위에서 매도하는 게 저는 무수익 매도라고 표현하는데, 5종목 정도는 그냥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매수하고 좀 있다가 갈자리에서 안 가서 매도한 것도 있고, 좀 물렸다가 반등이 세게 나와줘서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우리는 단타 종목으로 시장은 그냥 지지부진하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15종목 130% 이상 수익을 챙겼고, 손절 한 종목 했고요. 무수익 매도 5종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가 지금 수익 구간인 종목들도 한 4종목 가까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일도 바로 이제 수익 매도할 종목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내일 오전에 바로 단기 매매 예정이고, 이번 주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책들을 취합해서 핵심 종목들 인물별 그리고 정책별 그리고 지역별로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교육받으실 분들은 지금 빨리 오셔서 저와 함께 정책주 단타 수익 랠리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오늘 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루 더 드리고요. 한 달 가입하면 7일, 2개월 가입하면 14일, 3개월 가입하면 30일 서비스 날짜 드린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은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제일 편하긴 합니다. 사이트에 오셔가지고요. 네. 사이트에서 여기서 저 클릭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가입하기 누르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여기서 가입하는 게 제일 편하고, 방 이동하실 분들도 여기 왼쪽 상단에 네, 방 이동하기 있어요. 왜 느리냐? 네, 하시면 되고,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건 다 달라요. 뭐 어떤 종목은 내 장중에 하루종일 지금처럼 무료방송처럼요 장중 VIP 방송을 합니다. 네. 종목은 다 다른데, 보통, 단기 스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단타방 아닙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초단타방 아닙니다. 매수하면 무조건 단일 매수, 단일 매도 아니에요. 네. 단기 스윙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평균적으로 제가 그날 매수해서 그날 수급이 들어오거나 빠른 시일 내에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뿐이지, 저는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 안 합니다. 급등 직전에 매수하고요. 평균 일주일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단타는 3박 4일 내외고요.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 뿐이지, 전 단기 스윙방입니다. 초단타방 아니고 그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매일매일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문의는 1588-0648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가방 컴퍼니 위비스,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주들 연일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정책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교육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일요일에 딱 짚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정형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제가 올려놨던 타점 잡는 교육들, 이런 것도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교육이니까 이런 것도 들으시고 VIP 오리엔테이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정책 관련해서 총정리하는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가입하신 분들, 어제 가입하신 분들 한번 불러드리고, 예, 제가 어제 무방을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했는데 불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스피드 탱이님 연장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스피드 탱이님 연장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이래님 연장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아시아파님 연장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드리 최님 연장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클라우디아님, 예, 신규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불러드릴게요. 보통 저는 연장 가입을 많이 하셔가지고 6월 내내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고, 포트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태풍기님, 예, 오늘 신규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키케로스님은 내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장 끝났으니까 오늘 날짜는 제가 보존해드리니까, 파란 하늘 7324님도 예, 오늘 신규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정도, 네, 스피드탱이님, 이래님, 지하샤파님, 오드리츠님, 그리고 클루디아님, 태풍기님, 키케로스님, 파란하늘님 모두 신규 연장가입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주 일요일날 그 정책주 네, 총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우리는 계좌 수익 꾸준하게 챙기고 있으니까요. 이 수익 랠리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뭐 IT나 제약바이오 종목들보다 정책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강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입하신 분들은 사이트나 또 1588-0648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와 있네. 잠시만요. 6월 23일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자,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정책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단기 차익 매물이 출해져서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핵심 정책주들은 조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에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 이벤트에 절대 소외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아가만 컴퍼니 뭐 유비스 달릴까 말까 보고 무료방송 보고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내일도 모두 선거 투자 하시길 바라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